이거 가져가. 이거 소장이. 지금 그 오늘 금요일 금요일 선생님 보고 또 교수님이 지수와 로그 쪽으로 설명을 해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수와 로그에 대해 전반적인 개념 설명을 좀 해주고 문제 관련된 거는 제가 좀 더 프린트해서 준비할게요. 본인들이 필기하는 그 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수와 로그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목적으로 먼저 배워야 되는데, 지수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지수라고 그러죠. 영어로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수를 미스라고 해요. 미스에 줄여서 미치라고 하고, 요게 이제 로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로가리즘의 줄임말이 로그인데, 이 로직이랑 그다음에 아리스메틱스, 이걸 합한 게 합성어예요. 신조어, 그 당시 신조어인데 17세기 당시 신조어인데, 이때는 이제 양수만 다뤘어요, 수를. 그래서 음수는 악마의 수라고 불러가지고 음수를 다루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0 빼기 4는 그 당시에 0이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마이너스 4라고 대답하면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양수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이 로그를 만들어 달라고 수학자들한테 요구한 이유가 2의 30승하고 3의 20승 중에 어느 게 더 큰지를 빠르게 좀 알려달라, 그냥 판단을.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로직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커지게 됐느냐, 이 숫자들이 크잖아요, 지금 계산해 보면. 왜 커지게 됐느냐를 분석해 보니까 얘네들이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더라. 다 곱셈이죠. 다 곱하기로 연결이 됩니다. 2를 30분 곱한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곱셈을 좀 낮출까, 숫자가 안 커지게. 그러면 그게 덧셈으로 보내는 거다 라는 결론이 내려진 거야. 누가? 이거 만든 사람이 네이피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낮추는 방법이 바로 로그라는 거를 이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 계산이 커졌을 때 어떻게 하면 얘를 갖다가 낮출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2의 30승이 뭔지 모르니까 x라고 두자라고 한 다음에 이 30을 낮추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로그예요. 그래서 이 LOG라는 로그만 딱 따서 여기다 양변에 이게 로그를 붙이는데, 당시에 10진법이니까 지금도 10진법이지만 여기에다가 위치 11 이걸 붙이자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붙이자는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만든 사람, 평생을 로그만 연구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상용 로그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적이 뭐냐면 얘를 낮추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로그의 성질을 배울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개념적으로. 그러면 30하고 로그 10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이 값만 알면 로그 2라는 거를 30번 더한 게 된 거예요. 덧셈의 논리가 이제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만 알면 되는데, 상용 로그표라는 걸 보면 상용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로그 10의 2가 0.3010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 여기다 계산을 넣어주면 된다. 여기까지가 지수와 로그의 탄생 배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로그가 이제 영어 단어로 통나무라는 뜻이 있으니까,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영어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영어를 못하니까 통나무래.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왜 통나무라고 했을까, 이런 걸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공부하면서 찾아보니까 로직이라는 단어와 아리스메틱의 합성어였고 머릿속에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곱셈을 덧셈으로 바꾸기 위한 변환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농구 10에 x라고 했을 때 이 10을 갖다가 이것도 역시 미수라고 하고 미수인데 줄여서 이제 미치라고 하죠. 베이스. 그 다음에 이 x를 진수라고 부르죠. 진수. 그러면 방금 얘는 지수라고 했는데 얘는 왜 갑자기 이름을 진수라고 뺐을까? 이것도 의문이었는데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얘기를 안 해줘요. 왜 안 해주지 했더니 봤더니 이 개념을 몰랐던 거야. 그 선생님도. 그래서 진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방금 2의 30승을 x라고 두자 이렇게 된 거죠. x라고 두자 했으니까 이거의 진짜 값이 뭘까? 그 진짜 값이 뭘까가 진짜 숫자가 뭘까? 이게 진수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진짜 값이 뭘까 한 거고 당연히 2의 30승을 계산하면 0보다 크죠 이게. 그죠? 그래서 이 0보다 크다가 나오기 때문에 진수 조건이라는 게 등장해요. 그래서 진수는 양수다라는 조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수를 다루던 17세기 그 당시에는 양수만 다루었기 때문에 미수를 0보다 크다라고 이제 이 조건을 다뤄준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로그는 큰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처음에 접근을 하죠. 근데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 로그가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요. 그래서 자연 로그라는 것도 배우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미수의 조건에는 밑은 1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하나 더 붙죠. 왜 그러냐면 밑이 만약에 1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어떤 수를 갖다가 1에 뭐 예를 들어서 100승을 해도 1이 되는데 이 밑이 1이 돼버리면 수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이걸 굳이 뭐 만들 필요가 없죠. 1을 100승을 하나 1000승을 하나 계속 1이 돼요. 그래서 밑이 1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걸 하나 더 추가해서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지수와 로그를 배울 때 이 개념을 알고서 접근하는 거하고 그냥 접근하는 거 달라요. 그래서 이거 모르고 이때까지 문제 풀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지금 잠깐 친구 이전에 이렇게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이야기도 열심히 적어놓는데 어려운 내용 아닌데 적어놓으면 자 그러면 2의 30승하고 3의 20승을 실제로 계산하면 누가 더 클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한번 접근해 가볼게요. 이거 한번 치워준 거 2의 30승을 만약에 x로 두죠. 그러면 양변에 상용로그를 붙여요. 일본 수학에서는 이 10을 생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10 생략해가지고 상용로그 10을 생략한다 이러는데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고 있어요. 참고로 밑이 2인 로그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lnx라고 부르는데 이때 n이 내추럴의 약자예요. 그래서 자연 로그라고 하잖아.
자연 로그라고 하는데 이 E라는 값이 이 오일러라는 사람 수학자 오일러를 이름을 길어가지고 E라고 하는데 무리수예요. 2.718 이렇게 쭉 나가는 무리수인데 이거를 자연 상수라고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N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하는데 일본에서는 N이라고 안 하고 노브 EX라고 이렇게 정직하게 그대로 남겨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상용로가 할 때도 역시 이거랑 구분해서 나중에 뭐 무조건 이미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노브 EX라는 걸 미분하게 되면 이 미분 표시인데 X분의 이 그대로 쓰고 이건 미분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X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가면 이게 이제 왔다 갔다 잘 돼야 되는데 X분의 1을 적분하면 노브 EX가 되고 EX 미분하면 X분의 1이 된다. 이거 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데 이제 노브를 지금은 계산하는 영역으로 배우지만 나중에 미분에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30 이렇게 내려온댔죠. 왜 내려옵니까? 노브의 성질에서 왜 내려옵니까? 한 번도 질문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노브를 만든 목적이 곱셈으로 되어 있는 지수가 숫자를 크게 하니까 숫자를 좀 더 적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브를 붙이면 내려오게끔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얘는 30에 이제 노브 10에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노브 10에 2의 값만 알면 되는데 여기 책 프로그램 보면 항상 뒤에 상용노브표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항상 뒤에 있었는데 그걸 만든 사람이 아까도 얘기한 네이피어라는 수학자가 평생을 갖다 계산해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이 이름도 기억하고 이거의 값이 얼마냐면 0.3010이에요. 이 값 외워두면 좋아요. 자, 외워두면 좋은 값 물론 나오겠지만 시험에 그래도 알아두면 좋은 게 노브 10의 2하고 노브 10의 3하고 노브 10의 7 10의 5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0.3019 0.4771 0.695 이 정도는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더불어 가지고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저거하고 더불어서 알 수 있는 거 좀 알아두면 좋은 게 루트 2하고 루트 3 루트 5 이렇게 이걸 알아두면 좋은데 루트 2의 값이 1.414 루트 3의 값이 1.732 루트 5의 값이 2.236 이렇게 이런 값들을 알아두면 좋아요. 그러면 루트 7을 외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선생님의 스승이 누구냐면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 선생님을 가르쳐줬는데 수학을 그분이 이런 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러면서 알려줬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나는 그걸 이제 밤새도록 연습을 해서 터득을 했어요. 한번 루트 7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 적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값들도 다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자, 그 루트 7을 만약에 값을 구해야 될 때가 있다. 계산하다 보니까 뭐 대충 이게 2보다는 크겠죠. 3보다는 작고 그죠? 그렇게만 하지 않고 더 정밀하게 알아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문제 풀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제곱을 해서 이 숫자보다 작은 수를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3, 3은 9니까 더 커지니까 2는 4 이렇게 적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는 더하고 여기는 빼는 거죠. 그러면 더하면 여기 4가 되고 여기를 빼면 3이 되죠. 그러고 나서 여기다 점을 찍으면서 영영을 붙이는 거예요. 선생님들 배운 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영영을 미안합니다. 영영을 여기다 붙인 게 아니고 여기다 붙이는 거죠. 항상 영영을 붙여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네모를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여기 맞춰서. 그럼 여기에 어떤 똑같은 숫자를 곱했을 때 이 숫자를 넘지 않는 수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뭐가 있죠?
7을 만나려면 7749가 넘어가서 4728가 320 넘어가는 거죠. 그럼 6 정도만 해볼게요. 6636 3이 올라가 4624 276 하죠. 그럼 여기다 6을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는 더하면 52가 되고 여기는 빼면 24가 되죠. 그럼 이제 한번 해봐서 알겠죠? 다시 또 영영을 붙이고 이번에 여기다가 세모를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끝에다 세모를 써서 어떤 숫자를 또 넣으면 이걸 넘어가지 않을까? 같은 숫자로 얼마를 하면 되죠? 5를 하면 5, 25 넘어가니까 4를 한번 해볼까요? 4 정도로 한번 보죠. 그러면 4, 4, 16 1이 올라가 4, 2, 8, 9, 4, 5, 6, 7 안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또 여기를 더하면 5, 2, 8 여기 빼고 빼면 300이 되죠. 빼니까 0,4가 되고 300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2.64 정도 되겠어요. 264라고 신 이름이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하나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노구는 어떻게 해서 저 값을 다 유도했을까? 일일이 선생님 잘 몰라요. 네이피어가 했던 방법인데 그냥 그거는 큰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계산해서 상용노구표를 만들었을 거다. 네이피어가 그 정도 말고 여러분들은 이걸 만든 사람들의 그 노고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암기해 준대요. 요 정도 정도는. 비번을 바꿔가면서 이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진짜로 요 방법을 계속 연습을 하면서 이 값들이 이렇게 나오는지를 한번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거 맨 처음 배웠을 때 밤새서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이걸 곱하면 9.030이 돼요. 계산해보면. 그럼 이걸 다시 9 더하기 0.03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9라는 거를 지표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지표, 이걸 가수라고 하고 이제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책에서 우리나라 책에서는 정수 부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얘는 이제 소수 부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렇게 나눠서 쓰죠. 근데 일본적인 그대로 지표, 가수라고 표현이 돼요. 여기서 가수는 싱어가 아니라 수에 조금 더 더해진다. 약간. 그래서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알파가 어떻게 되냐면 0에서부터 1 사이라는 거예요. 가수가 0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가수가 1이 될 수는 없어요. 1은 정수기 때문에 1이 되는 순간 지표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수는 항상 0에서 1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지표라는 거는 아까 지수할 때도 그렇고 이 지표할 때도 지자가 뭐냐면 손가락 지자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정표를 지정하는 거죠. 목표를 지정하듯이. 그래서 이 지표는 뭘 지정하는 거냐면 자릿수를 지정을 해요. 얘가. 그래서 지표가 9다 이러면 이제 책에 자릿수라고 안 나오고 자리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항상 자릿수라고 인식을 해요. 그 단어를. 그래서 지표가 9가 되면 자릿수는 글자가 한자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표가 9면 숫자도 1이 더 커지니까 10자릿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지표가 9면 1을 더해서 10자릿수. 만약 지표가 n이면 n 플러스 1자릿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근데 가끔 시험 문제에서 거꾸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릿수가 n자리이면 지표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거꾸로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가 주는 거죠. 이번에는. 그러면 n-1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표는 자릿수를 알려준다. 자, 다시 돌아와서 2의 30승이 도대체 얼마나 큰 숫자일까 생각해 봤을 때 얘는 10자릿수라는 거예요. 10자릿수면 동그라미가 우리가 9개가 붙고 숫자 1이 붙으면 그게 10자릿수잖아요. 그죠? 동그라미가 8개면 억이에요. 9개면 10억이고 10자릿수는 100억 단위인 거죠.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제 0.030인 얘가 의미하는 가수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 했을 때 얘가 맨 앞에 있는 자릿수를 결정해요. 맨 처음에 있는 숫자. 그러니까 100억 단위인데 맨 앞에 있는 숫자가 뭘까를 유추해 봤을 때 얘를 보면 0.3이잖아요. 또 얘는 0.4가 맨 처음 시작되는데 얘는 0.03이니까 요 숫자가 2고 얘가 3인데
이 값은 얘보다도 더 작잖아요. 그럼 맨 앞자리 수가 1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용 로그표를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해보면 맨 앞자리 수가 1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1로 시작해서 100짜리 100억 정도 되는 숫자다. 그러니까 100억 얼마가 될 거다. 이 정도를 유추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알아도 그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전자계산기 역할을 했던 거예요. 노구가. 그래서 17세기의 전자계산기가 노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20세기에 이제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양자 컴퓨터는 얼마 전에 엔비디아 회장이 어제구나. 양자 컴퓨터는 앞으로 한 20-30년은 더 걸릴 것 같다 이런 표현했는데 양자 컴퓨터까지가 나와버리면 세상이 완전히 바뀐대요. 사람 심리까지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단계까지 가서 무서운 세상이 돌입할 거다. 근데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7세기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20세기에 이어받아 컴퓨터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21세기에 또다시 엄청난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거 배웠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노구 2가 저 정도 되는데 그러면 노구 3은 어느 정도 노구 3을 이용해서 만약에 y의 값을 3의 20성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연습해볼게요. 밑이 10인 노구를 취해요. 노구 10의 y는 노구 10의 3의 20성 이렇게 쓰겠죠. 노구는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의 앞으로 내려가죠. 20에 노구 10의 3 이렇게 쓰고 20 곱하기 노구 10의 3이 0.477이에요. 암기하면 편하다는 게 계속 뒤에 넘길 수 있잖아요. 물론 시험 문제는 단해가지고 얘를 0.477로 하자라고 할 때도 있고 그냥 0.48로 하자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대로 따라주면 돼요. 그럼 이걸 또 계산을 해보면 9.2고 27에 14, 1이 올라가 27에 14, 15에서 9.542가 나올 거예요. 계산입니다. 그럼 이거는 9 더하기 0.542가 돼요. 그럼 얘도 역시 칙표가 9니까 얘도 몇 자릿수가 된다? 10자릿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10자릿수가 되고 가수가 지금 0.54이에요. 그럼 0.54이면 여기 보면 얘보다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랑 얘 사이에 있겠죠. 3하고 5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얘가 시작하는 숫자가 3으로 시작할지 4로 시작할지 좀 더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그냥 5 사이니까 4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얘는 맨 처음 숫자가 4로 시작되는 100억짜리 그러니까 400억 가까이 돼요. 아까 그거는 100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몇 배로 더 크냐면 얘가 4배 가까이 커요. 엄청 차이 나는데 우리가 처음에 2의 30성, 3의 20성 뭐가 더 클까요 했을 때 얼른 감이 안 왔죠. 실제로 4배 가까이 큰 거예요. 그래서 큰 수 계산할 때 로그를 이용하면 빠르게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로그의 도입 배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때까지 내가 맨날 계산하는 문제로만 인식했는데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걸 만든 사람이 법칙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동차 맨 처음 만들었을 때 그냥 타고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죠. 그죠? 처음에는 그래요. 그래서 모든 죄는 법에서 정하게 되죠. 그걸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가지고 모든 죄의 형태가 법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에 나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죄가 아닌 거죠. 자동차 처음에 몰고 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멀대를 부딪혀가지고 부수거나 사람을 죽였거나 이랬을 때는 죄가 아니었겠죠. 그러다가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법에서 법을 만들었겠죠. 그게 도로교통법이거든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 뭐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멈춰야 된다라든가 막 했겠죠. 그것처럼 노구도 처음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법을 정한 거죠. 이렇게 사용하라. 그게 노구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노구의 성질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 좀 할게요. 자, 노구의 성질
전에 여러분들이 지수의 성질을 잠깐 언급을 하고 들어가요. 그럼 지수의 성질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수의 성질이 맨 처음 나오는 게 이거죠. x 곱하기 이렇게 a의 x승, 일본에서 a의 x승, 우리나라에서는 a의 x제곱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a가 두 개가 곱해져 있어요. a 곱하기 a. 그리고 a가 세 개가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a가 몇 개 곱해져 있나요? 이렇게 할 때 개수로 해가지고 a가 총 두 개 곱해져 있고 세 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으니까 총 a가 5개 곱해져 있네요. 그래서 2 더하기 3으로 이게 5가 된 게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이게 뭐냐면 지수를 자연수, 즉 양의 정수로 본 거죠. 이걸 양의 정수. 양의 정수란 말이 이제 자연수잖아요. 이걸로 이제 처음에 설명을 해요. 그래 놓고 나서 뭐라고 그러죠? 이걸 실수까지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걸 지수의 확장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지수의 확장. 그래서 지수의 확장을 시켜요. 실수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에 루트 2가 있고 a에 2루트 2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2개가 있고 3개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지만 루트 2는 무리수이기 때문에 개수를 a에 루트 2개가 있어 이상하잖아요. 어색하다는 말이에요. 이 루트 2개라는 게 끊어지지 않는 숫자인데 계속 가는데 이럴 때도 이 지수 법칙을 그대로 적용시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루트 2에다가 더하기 2루트 2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a가 3루트 2개가 있다 라는 개념처럼 이렇게 그냥 지수 법칙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맞는 사람이. 이게 지수를 수의 개념을 확장시켰다 해서 지수의 확장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곱셈이 있으면 이제 나눗셈이 있겠죠. 이거를 나누는 거예요. A에 이렇게. 그래서 A에 x 마이너스 y 이렇게. 빼기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A 5제곱 그래서 이렇게 하면 A에 5 빼기 3 그래서 A에 제곱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지수의 성질, 로그의 성질 이런 것들은 다 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암기를 해줘야지 그 다음에 연산 이제 계산 문제가 쭉쭉 풀어지는 건데 법이라는 것은 다 암기죠, 그죠? 노벨상 받은 5명의 석학들이 동국대가 100주년을 할 때 그 100주년 기념식에 동시에 이렇게 참석을 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우리나라 기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교육을 할 때 암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노벨상 받은 분들은 뭔가 다를 것 같다. 어릴 때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한 분씩 얘기해 주면 좋겠다 했더니 5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동시에 웃었어요. 공부의 기본은 암기다. 당연한 거지. 그걸 암기를 안 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때 다음날 한국 교육이 틀리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막 기사에 나왔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약간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아요. AI 챗 GPT 등장하면서부터는 암기보다는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찾아보면 되니까 이제 질문을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시했던 거를 왜라고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노구, 왜 노구가 도입되게 됐는지 그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 문제만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챗GPT 선생님 유료 버전 쓰고 있는데 챗GPT에다 질문을 던지는 거야. 노구가 왜 등장하게 됐나요? 라든가 노구의 의미는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잘 던지면 여러분들이 교과서 책들에 나와 있지 않는 지금 교과서라든가 책들은 챗GPT 나오기 전부터 있었던 것들을 쭉 써놓은 거기 때문에 책은 정보가 다 망라될 수가 없어요. 책이라는 게 지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고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제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질문은 암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질문, 퀘스천, 그죠? 이거를 잘해서 답을 잘 찾는 요거도 이제 중요한 시대가 왔다. 그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의 성질에서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요게 이제 두 개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요런 게 만약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봐요. 예를 들면 A의 0승이 있어요. 그럼 이건 1이죠.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맞죠? 꼭 이러고 처음 배울 때 이러잖아요. 선생님 0의 0승은 없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가 있어요. 정의하지 않아요. 결론은 정의하지 않는다는데 A의 0승, 모든 수, 0을 제외한 모든 수의 0승은 1이다. 이거를 왜?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모든 수의 0승은 1이다. 자, 이게 왜 1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A의 n승 나누기 A의 n승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냐면 방금 배운 성질에 의하면 A의 n 빼기 n이 갈 거고 그러면 이게 A의 0승이 될 거고 이거를 성질에 의하지 않고 직접 나누면 A의 n승을 이렇게 나누겠죠. 그럼 이게 약분이 되죠. 1이 되죠. 근데 같은 뿌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이거와 또 관련돼 가지고 노브의 A의 1승은 얼마냐? 그렇죠? 노브 계산할 때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이건 얼마냐 했을 때 이거 모른다 라고 했을 때 얘랑 얘랑을 자리를 바꾸면 노브가 사라지죠. 그래서 A의 물음표승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를 몇 승을 하면 1이 등장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1이라는 자리가 진짜 수, 진수였잖아요. 이게 1이 지금 진수값이야. 그럼 진수가 1이 등장했다는 거는 A를 몇 승했을 때 1이 등장하냐를 노브를 취한 게 이거니까 자리를 바꾸면 노브가 사라지는 개념이에요. 다시 돌리면 그죠? 그러면 A에 몇 승을 하면 1이 나오죠? 바꿔 여기 적어놨잖아요. 물음표는 뭐냐?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브 A에 1은 0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노브의 성질에서 첫 번째 등장한 게 이거예요. 노브 A에 1은 0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값인지 모르면 선생님이 물음표 한 다음에 자리 바꾸면서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브 A의 A는 얼마일까? 라고 했을 때 이거 뭐 답을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는 이거를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처음 배운 사람도 있고 이래서 선생님 지금 수업을 처음 배운다는 기준 하에 지금 오늘 첫 시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 물음표로 내가 뒀어요.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얘랑 또 진수를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럼 이게 사라질 거고 A의 물음표성은 A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리 바꾸면 그래서 물음표가 얼마니까 A의 1승이 A겠죠. 그래서 물음표는 1이 된다. 됐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노브를 취하는 거죠. 노브를 취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노브 A의 물음표성은 노브 A의 A 이렇게 되겠죠. 이걸 요거에서 양변에 이제 노브 A를 밑으로 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음표가 앞으로 나오고 이런 성질을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는 1이고 물음표는 1이다. 똑같은 얘기인데 자, 이거는 헷갈리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노브의 성질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노브의 성질이 뭐냐? 두 가지. 노브 A의 1은 0이다라는 거하고 노브 A의 A는 1이라는 거. 요걸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노브 A의 M승, B의 N승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이 밑수가 지수 형태로 되어 있고 진수에도 지수 형태로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요 n과 n이 앞으로 나온다. n분의 n 이렇게 쓰고 누구의 a의 b 이렇게 쓴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든 사람이 이걸 다 지금 법을 정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성질들을 다 암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빨간불일 때 건너면 안 됩니다. 왜 빨간불로 했을까요? 처음에 파란불일 때 건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겠죠. 뭐 빨간색이 사람 눈에 강렬하게 빨리 체크가 돼서 긴급한 상황에서는 빨간색이 더 눈에 잘 들어오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뭐 이래서 빨간색을 정하지 않았을까? 근거는 선생님 잘 없는데 그거 뭐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궁금했던 게 그거였는데 우리가 시계가 보면 시계가 이렇게 돌잖아요, 시계 바늘이. 우리 100m 200m라든가 400m 트랙은 이렇게 돈다고 올림픽 할 때 보면 시계 반대 방향 돈다고. 근데 시계만 이렇게 돌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 처음부터 그냥 시계도 이렇게 돌게끔 만들면 그냥 시계 방향이야 라고 하면 얼마나 말이 서로 편해. 근데 시계를 꼭 이렇게 돌게끔 약속을 해놓고 시계 반대 방향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좀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로 이유가 있을 건데 궁금하면 찾아봐요,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궁금함을 질문 잘하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찾는 거는 챗GPT가 대신 찾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당연시 하던 거를 왜 그랬을까라고 이렇게 자꾸 질문하게 되면 그걸 맨 처음에 생각하고 고민한 사람이 이제 그 이유가 다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수학도 목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방법은 결국은 목차를 다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차례가 구성이 됐을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 책을 쓴다고 하면 그 목차대로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유가 있겠죠. 다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둬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노브의 성질에 나오는 것 중에 뭐 이런 게 있죠. A의 뭐 A의 로그 A의 B라고 해봐요. 이건 뭐냐면 지수 자리에 노브가 왔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답이 그냥 B예요. 왜 B일까? 이게 이제 이것도 밑이라고 부르겠죠. 얘도 밑이라고 그랬죠. 밑이 이렇게 같으면 이걸 진수라고 아까 분류했잖아요. 요거에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는 이런 성질을 하나 만든 거예요. 누구 B의 C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랑 얘랑 자리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면 C에 누구 B에 이렇게 되는 성질이 있다. 지금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보고 이렇게 수업하고 있잖아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낸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생님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암기하기 바래요. 선생님한테 국어를 가르쳤던 스승이 누구냐면 서한샘이라는 선생님이 한샘 출판사 국어. 그분이 내가 충격받았던 게 선생님도 처음으로 EBS가 TV로 방송이 됐어요. 그전에는 라디오였어요, EBS가. 그래서 TV에 처음으로 출연했는데 다른 선생님, 교수님들은 이렇게 자료들이 다 화면에 뜨고 뭐 나눠주고 이러는데 서한쌤 그 교수님은 분필만 딱 들고 나와가지고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당시 시를 다 외워버리고 그래서 역시 대한민국 그때 당시에 국어 1타 강사였는데 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성질들을 하나하나씩 천천히 내가 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 좋다. 자, 그 다음에 또 노브에 나오는 성질 중에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노브 A의 B라고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노브를 사람을 볼 때 눈을 먼저 보잖아요, 보통. 그럼 노브를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밑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밑을 맨 먼저 봐야 됩니다. 로그 볼 때. 근데 문제에서 로그의 밑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밑을 다 바꾸고 싶어. 바꿀 때 뭐로 바꿀 것인가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상용 로그 아까 밑이 10인 로그로 바꾸는 거야.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뭐 C로 바꾸고 싶어. 꼭 나는 10으로 안 하고 싶어. 그러면 C로 바꿔요. 바꿀 때 이런 성질을 따라달라는 거고 C 이게 밑 변화 공식이다. 그래서 밑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밑을 바꿀 때 얘를 그냥 C로 쓰면 되는 게 아니라 C의 A분의 C의 B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래서 밑 변화 공식이고 수학 잘하려면 여기서 여기 가는 거를 암기한 다음에 실제로는 뭐가 등장하겠어요? 문제에서 얘를 얘로 바꾸다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이게 더 복잡잖아. 복잡한 거를 보고 심플하게 해석하는 게 그죠?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 문제 잘 푼다는 건 결론은 얘를 얘로 바꾸는 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밑이 같네? 그럼 안 써도 되잖아.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이렇게 바꾸는 작업. 그러니까 수학 공식을 잘 외우는 방법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 반대로. 그 공식이랑 나와 있는 거를 반대로. 이해돼요? 예를 들면 합차 공식에 보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뭐예요? a 더하기 b에 a 마이너스 b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가는 거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가는 것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수학 공식이 나오면 거꾸로도 써보고 외울 때 정상적으로도 써보고 반대로도 써보는 습관을 들여요. 그럼 밑변환 공식의 문제는 어떻게 있느냐? 이런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밑변환 공식에 보면 만약에 이렇게 났어요. 요거 위에 9 요거에 8 그리고 3에 25 이거의 값이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밑변환 공식을 적용해 보면 밑이 지금 다 다르잖아요. 얘는 2고 얘는 5고 얘는 3이에요. 그럼 밑이 다 달라요. 그러면 밑을 2로 통일할까 5로 통일할까 3으로 통일할까 통일했을 때 짜증나겠죠. 5 입장에서는 왜 2로 했어 왜 3으로 했어 막 이렇게 말 나오겠죠. 그래서 이럴 때 밑을 10인 걸로 다 통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에 2 그리고 10에 9 근데 9는 3의 제곱이죠.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10에 5 그리고 10에 2에 8 3승이 8이겠죠. 그리고 10에 3 그리고 10에 5는 5의 제곱이 25겠죠.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이거의 값을 또 쓰기 싫으니까 준식이라고 하죠. 얘를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풀이에 보면 맨날 준식이라고 적혀가지고 별걸 다 궁금했는데 준식이 누굴까 도대체 이 풀이 쓴 사람 자기 이름입니까? 아니면 아들 이름입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준식이 뭘까?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줄여서 준식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단 이런 말 있잖아요. 단 이렇게 해가지고 단 x는 x는 자연수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면 이 단은 뭘까 도대체 이런 고민도 많이 있어요. 단은 뭘까? 영어로 힌트예요. 힌트. 그러니까 단서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단서. 단서가 이제 한자고 실마리 우리나라 우리말로 실마리. 그러니까 힌트인가? 그럼 여기에다가 힌트라고 적어놓으면 여러분들 안 볼 리가 없지. 힌트면 다 보겠죠, 그죠? 근데 단이라고 적어놓으니까 안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안 봐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답을 쓸 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단 이런 말 나오면 힌트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잘 기억하면 되고. 아무튼 지금 밑변환 공식을 써서 이제 썼어요. 그럼 이제 이가 앞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선도 앞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 다음에 2도 앞으로 또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뒤에 있는 것만 정리해서 써보면 요거 10의 2분의 요거 10의 3 곱하기 요거 10의
5분의 로그 10의 2 곱하기 로그 10의 3분의 로그 10의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렇게 약분되는 거예요. 약분되니까 결국은 요 부분만 답이 되죠. 그래서 4, 3, 12가 정답입니다. 요럴 때 이제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계산할 때 유용하게 써먹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이제 혼자 문제 풀 때는 로그를 이렇게 에너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귀찮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죠.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10g이라고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L자 뭐 필기처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썼어요. 이게 누구야? 내 나옵니다. 리미트도 마찬가지예요. 리미트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뭐 이런 거 같고 이 L자가 숫자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버려요. x가 무한대로 점 하나 찍어주고 그러면 이게 리미트를 의미하고 부분은 길게 쭉 뽑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자기가 문제 빨리빨리 풀어야 될 때고 중간식 쓸 때 이렇게 하면 감점 당하고. 그래서 이제 로그에 대해서 이제 문제 나올 만한 것들을 지금 했고 다시 이제 지수의 성질과 로그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다 암기했다는 가정하에 이 법을 지금 내가 지수 로그를 이제 다 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이거 관련된 어떤 문제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활용한 활용 문제 이거를 이제 첫 번째는 이 활용 문제가 다 계산 문제겠죠. 지수하고 로그의 성질을 이용한 활용 문제들은 대부분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수능 치지는 않는데 수능에서 보면 1번 문제로 예전에 지수 문제가 나왔는지 로그 문제가 나왔는지 그걸 막 예상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로그 문제가 나오겠다 1번으로 아니면 1번으로 지수가 나오겠다. 전년도에 로그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지수가 나오겠다. 뭐 이런 거 계산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가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되면 뇌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 1번 문제를 계산을 하면서 뇌를 활성화해서 그 다음 문제들을 쭉쭉쭉 풀어나가라는 의미거든. 그런데 1번 문제부터 뇌가 활성화가 안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틀려. 그러면 이제 그날 시험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뇌를 활성화 시켜놓고 시험을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수 성질, 로그 성질을 암기한 다음에 이 문제, 활용 문제들을 계속해서 연습을 많이 푸는 이유가 뭐냐면 뇌를 활성화해서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을 풀려고 하는 건데 이 연습을 안 하고 시험을 치면 1번부터 막히고 이러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활용 문제 풀 때 내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다. 요즘은 이제 심지어 이런 것도 기계가 개발됐는데 이 전두엽 앞에다가 이렇게 초음파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그러면 약한 초음파가 지나가면 전두엽이 활성화가 돼요. 선생님 그거 개발한 친구가 있어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어. 그래서 개발한 거 내가 사용을 해봤더니 그거 쓰고 수업 딱 들어가면 아침 일찍 수업을 할 때는 내가 활성화가 좀 덜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계산 실수도 나오고 이럴 수 있는데 그거 딱 했더니 100문제 정도 푼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야. 한 15분 정도 했더니 내가 활성화돼버려. 그래서 문제는 그냥 다 풀려버려.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학생한테 이걸 써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학생한테 한번 했더니 학생에 따라서는 약간 어지러워요. 이렇게 하는 애들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간씩 그게 적용하는 게 다른 것 같은데 요즘 그 정도로 의학적인 어떤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치기 전에 뇌를 활성화시켜서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도의 문제다. 알아두면 좋겠고 두 번째는 결국은 지수 로그를 배우고 나면 지수 함수랑 그 다음에
로그 함수를 배우게 되죠.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를 배우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지수 함수라는 거는 y 꼴 a의 x 형태 이런 형태고 로그 함수는 y 꼴 로그 a의 x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를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보통 방정식, 부등식을 배운 다음에 함수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지수 로그부터는 함수가 먼저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오냐면 방정식하고 부등식이 나와요.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그 다음에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이 나와요. 왜 이럴까? 이걸 또 생각을 해보면 이 함수를 알아야지 얘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 함수를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그걸 활용해서 이걸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로 부등식을 어디다 활용할까 했을 때 결국은 크다 작다가 등장을 하니까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 지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이렇게 가죠. 이게 지수함수 y 꼴 뭐 2x 얘가 2면 증가함수 이렇게 가죠. 2분의 1이면 감소함수대로 가는데 이걸 증가함수라고 해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증가인지 감소하는지를 알게 돼야지 얘를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 로그를 배운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배우고 나면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이제 방정식, 부등식으로 간다. 이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이 단원에서. 그래서 그래프에서 다른 그래프와 달리 이제 여러분들 뭐 이차함수 그래프도 배우고 삼각함수도 배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은 그래프를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 데이터라는 게 결국 순서상이잖아요. x, y 이런 순서상으로 나와 있는 점들을 찍었을 때 그게 뭐가 되냐면 인포메이션이 돼요. 정보가 되는 거죠. 그 정보라는 건 뭐냐면 숫자로 순서상에 찍혀 있으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그 점을 찍어봤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가. 아, 그러면 이게 증가하는구나. 그럼 여기에서 어떤 값을 취하는 것보다 여기서 값을 취하는 게 더 크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디로 넘어가냐면 나중에 미분적분으로 결국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모든 함수, 그래프, 삼각함수도 마찬가지고 미분적분을 하기 위한 구구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쉬는 시간 좀 할게요. 네.